강릉의 펜션 사고로 또 꽃같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만 보고 함께 달려왔던 10명의 친구들. 예상치 못한 이 사고로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었죠. 사고 원인은 일산화 중독으로 아주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고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0원, 경보기의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10,000원 이하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가의 제품이지만 펜션은 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 의무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2015년도에 관광진흥법상에서 시행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야영용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텐트라든지 펜션이라든지 펜션, 여기서 이제 펜션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글램핑용 텐트라든지 트레일러처럼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야영 시설에는 이러한 이제 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펜션을 제외한 야외용 시설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펜션이 적용 의무 대상이었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올해도 이미 4월에 순천의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법령을 손봤다면 강릉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스에 중독된 경우는 산소 감압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산화탄소가 혈액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네네. 쉽게 말하면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압력을 굉장히 센 압력의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 사고 학생들은 이 고농도 산소의 압력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는 고압산소 치료실이 아예 없었고요. 이후 옮겨진 강릉 아산병원에는 한 번에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00km가 떨어진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급히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치료에 시간이 지체된 건 무척 안타까운 점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의 환자는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초반에 미미했거나 혹은 이제 증상이 안 좋다가 회복을 완벽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한 2주나 3주 후에 그 신경 손상이 확 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더더욱 위험한 건데, 학생들의 증상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고 학생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친구를 잃은 그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때 학교 친구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